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의 이랑입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47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8,799명입니다. 곧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늘 발표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잠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현황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환자는 8,799명으로 어제 14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02명으로 어제 8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완쾌돼 격리해제된 사람은 지금까지 2,612명으로 어제 379명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검사 중인 건수는 15,704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총 검사된 총 건수는 32만 7,509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확진자, 대구, 경북 지역의 비율이 86%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 서울 지역은 7%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 증감을 살펴보면은 그저께 152명이 증가를 했고요. 그저께 152명, 그리고 87명, 147명. 오늘 그러니까 어제 87명으로 좀 줄었다가 다시 147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신규 확진자를 오늘 분석해 보면요. 대구에서 69명, 그리고 경북에서 40명으로 이 두 지역에서만 합치면 109명입니다. 대구 대실요양병원이나 다른 요양병원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신규 확진자가 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도 총 27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밖에 경기 서울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수도권도 그렇고 대구 경북 지역도 그렇고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대구 지역에서 이제 요양병원과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갖다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종사자 환자 비롯해서 한 3만 3천여 명이 되는데요. 그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브리핑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브리핑은 윤태호 방역 지금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한 후 기자분들의 질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월 21일) 토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6,085명이며 2,612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10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47명, 격리 해제는 379명이었고 8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상가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경기도 분당 재생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대구 대실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필요한 인력, 자원, 체류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를 부탁하며 유례없는 위기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것이며 시도도 보유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 강화 준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입국 단계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3월 22일 0시부터는 특별 입국 절차에 더하여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일정 기간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내용을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럽발 모든 입국자들은 검역 단계에서 건강상태 질문서,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검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유증상자의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검사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기존의 격리시설 외에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189개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역 단계에서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인천의 SK 무의연수원,
경기의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 약 1,000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체 채취 등을 위한 의료인력 52명과 각 부처 지자체에서 파견받은 220명 내외의 지원 인력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진단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증도 분류에 따라 지정된 인근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강화된 사후관리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내국인과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지자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하고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매일 유선으로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 감시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자가격리된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생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물론 외국인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 지원 비용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하신 모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자가진단 앱을 통해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1339 보건소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란에서 입국한 교민과 그 가족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인천공항의 임시항공편을 통해 이란 교민과 그 가족 80명이 입국하였고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입국 과정에서 발열 및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던 유증상자 2명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무증상자 78명 중 1명에서 양성이 나타났습니다. 양성으로 판정된 1명은 지정의료기관인 성남의료원으로 이송 조치하였고 그 외 음성으로 진단받은 79명의 교민은 4월 3일까지 코이카 연수원에서 격리생활 예정입니다. 연수원에 입소한 교민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물품이 제공되고 외교부, 행안부, 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지원단이 입소 생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의료진이 시설 내 상주하면서 입소자 대상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상 발현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귀국 국민들께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역 조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오늘 전체 신규 확진자 수도 14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어제 하루에만 대구의 요양병원에서 52명, 경산의 요양병원에서 3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하루에만 대구 경북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해당 요양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으로 확진 환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경우 고령의 환자들이 많고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차례 전수 점검을 통해 면회객 제한, 발열 검사, 유증상자 업무 배제 등의 방역 관리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요양병원의 경우 원인 불명 폐렴 환자에 대해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 요양원에서는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요양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방역 조치가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격리치료 대상과 원인 미상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감소 시에도 종전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각종 평가와 신고, 현지조사 등의 행정 절차는 모두 유예시킨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양병원에서 필요한 간병인에 대한 마스크 수급 확대를 위해 기재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병원협회를 통해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시설 감염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감염 발생 시 집단 감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감염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열, 기침, 피로감,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출근을 중단하는 등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안 좋은 경우 3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병원 시설의 경영자분들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국내에서도 요양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미약한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전파 속도가 빠른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유행과 확산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손 씻기, 기침 예절,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국민 개개인의 방역 노력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화된 방역은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고 어김없이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평상시 가까운 사람들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서로에게 봄처럼 따뜻한 말을 나누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방역의 최전선에 선신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내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지금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어떤 사실 내용이죠?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가 이제 20일 0시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특별 입국 절차와 함께 같이 시행이 되는 건데 이제 네. 유럽발에서 입국한 입국인들에 대해서는 전원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그 공항에서 네네. 진단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들을 갖다가 유증상자, 증상 있는 사람하고 증상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예. 그 두 그룹을 갖다가 유증상자는 격리시설, 검역소의 격리시설로 옮기고 그리고 예. 무증상자는 그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서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증상자의 경우엔 검역소에서 이 189개실을 갖다 지금 확보를 해서 운영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 기다리기까지 한 6시간에서 한 뭐 12시간 정도 걸릴 네네. 텐데 임시 대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역소에 한 189개실을 갖다가 지금 확보했다고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이 7곳 1000실 정도와 운영을 지금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만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결국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하거나 네. 아니면 결국 국가지정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음성인 경우에도 이제 14일간 자가격리를 갖다가 의무화해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기존에 발표된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제 장소나 공간을 갖다가 마련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란에서 지금 80명이 예. 전세기편으로 도착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진단 검사 결과 1명이 양성으로 판정을 받아서 지금 네. 성남 의료원으로 지금 이송됐다라고 밝힌 게 주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자가격리를 반드시 14일 동안 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때 벌금도 강화가 된 건가요? 네, 한 외국인들도 300, 대상이 맞습니다. 된다고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이미 자가격리 동안 지원되는 그 생활비도 전액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또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라고 오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왔던 것이 결국 오늘 확진자가 다시 는 부분에 대해서 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대구 경북 지역에서 140여 명 정도 이상이 나온 건데요. 대구 요양병원에서 52명, 그리고 경산 요양병원에서 32명, 결국은 둘이 합치면 한 80여 명가량을 대구 경북 네네. 지역의 많은 확진자를 이렇게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 관리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요양병원에서 발열 체크나 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환자, 외부인 방문객 제한 등 철저한 이런 감염 관리에 대한 당부를 또 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요양병원 집단 감염, 이 시설들 지금 사실은 전수 조사 중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현재 지금 알려진 바로는 지금 대구시에서 지금 요양병원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전체 한
330여 곳 중에 370여 곳 중에 한 지금 70% 정도가 검사가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30% 검사를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다수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요양병원들이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도 한 요양원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곳은? 일단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선제적으로 예. 전수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네. 관리가 좀 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수도권은 지금 전수조사에서 나온 그런 개념들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들에 대한 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지금 감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그랬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제 행정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또 보면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들 또 이분들과 접촉을 했던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유행의 양상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1월 20일에 이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는 해외 유입 환자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18일 대구에 첫 확진자가 네네. 나오면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고 네. 이제 한 3월 20일경 지나면서는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이 검역에서 확진이 되거나 네네. 아니면 검역에 증상이 없어서 통과를 했는데 한국에서 한 3, 4일 정도 돌아다니다가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되는 이런 경우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첫째 주에는 해외 유입된 환자가 4명이었지만 네. 3월 둘째 주에는 17명으로 늘었고요. 네. 그리고 3월 셋째 주에는 지금 52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라를 좀 살펴보면요. 네. 그 중국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이 41건입니다. 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이 유럽에 있는 국가 거의 한 10개국 이상에서 들어온 분들이 결국 네네. 국내에서 다시 확진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외 아시아에서는 이제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들어온 분들이 확진된 분이 있고요. 네. 또 미국에서 들어온 분 5명, 그리고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들어온 분도 2명이 확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유럽발 입국자 중에 확진된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일단 네.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유럽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의 대상으로 지금 검역을 검역 강화하겠다고 강화하고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유럽 상황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이 세계 각국 유럽 외에도 지금 비상인 것 같은데 각국별로 확진자들은 어떻게 맞습니다. 됩니까? 좀 이제 네.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네.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 환자가 27만 5천 명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 13만 명 선이었는데 네. 그 불과 일주일 새 2배 가까이 확진자가 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네. 사망자도 11,399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사율은 한 4.14%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중국은 8만 1,008명으로 오히려 중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들어온 네. 분들이 이제 확진되는 경우가 있고 중국은 이미 좀 유행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가 문제입니다. 중국 네네. 환자가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8만 1,000명인데 중국 환자가 8만 1,000명인데 이탈리아 확진자가 4만 7천 명입니다. 네. 어제 하루만 5,986명이 늘었고요. 네네. 사망자도 벌써 중국을 능가했죠. 4,032명. 어제 하루 새 627명이 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만요. 그리고 그 밖에도 스페인도 지금 벌써 2만 1,000명이 확진됐고 독일도 19,000명, 이란도 19,000명, 미국도 19,000명, 벌써 프랑스도 12,000명. 벌써 네.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가 8,000명대지만 아직, 예. 벌써 이제 프랑스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유럽 전체가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탈리아 상황 같은 경우가 사망자가 이제 600여 명이 넘었다는 건데 하루 사이에요.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지금 이탈리아의 그 치사율을 따져보면요. 지금 8.6%입니다. 전 세계적인 평균 치사율보다도 2배가량 높은 거고요. 네. 우리 국내 치사율이 1.1% 정도 되니까 국내 치사율보다는 8배나 높은 겁니다. 네. 이 이탈리아가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분명한 거 하나는 그 이탈리아라는 그 좁은 어떤 그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의 국토에 그 고령의 인구가 많이 모여 살고 있고 네네. 거기에 바이러스가 한번 옮겨지면서 그 노인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네. 분들을 많이 감염시켰고 그분들의 증상이 중증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네. 결국 산소 치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체외순환 장치, 에크모 같은 그런 의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사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 의료가 수준이 높다고는 하지만 의료진들이 부족한 그쵸. 거죠. 의료진도 부족하고 기계호흡 장치나 인공호흡기, 그다음 예. 에크모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치사율을 갖다가 낮추는 데는 이미 그 의료 시스템이 한계를 가지고 붕괴 직전에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좀 치사율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치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나라, 뭐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독일인데요. 독일은 네. 지금 19,000명 정도가 확진됐지만 지금 사망자는 우리나라보다 더 적습니다. 68명인데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처럼 예. 먼저 조기에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네네. 환자를 많이 발견한 국가들은 확진자는 많이 늘어도 거기에 치사율이 이렇게 중증이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낮출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점들을 시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증 환자들을 많이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격리를 하게 되면 네. 이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기저질환 환자분들한테 옮기지 바이러스를 않겠죠. 옮기지 네. 않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갑자기 중증 환자가 많아지는 이런 의료 수요를 갖다 폭발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나라들은 지금 치사율이 좀 낮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국내 현황을 다시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추가 확진자가 다시 100명대로 조금 늘었는데요. 이 며칠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거죠? 네, 잠시 전 방역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0시 기준에서 사망자는 어제보다 8명이 늘었고요. 모두 102명입니다. 확진자는 8,799명인데요. 어제보다 147명 늘었습니다. 최근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열흘 사이에 100명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경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타난 147명의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을 모두 합치면 전체의 21%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이 오늘은 74% 정도인데요. 대구가 69명, 경북이 40명으로 또다시 늘어난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별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도 붉은색으로 표시한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감소하던 추세가 최근 나흘 사이에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먼저 늘어났고요. 이후에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파란색은 수도권인데요. 요양원과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증가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노란색으로 나온 것이 검역 과정의 해외 유입 확진자인데요. 오늘도 6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엿새 연속해서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주말로 접어들면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해외에서 감염된 걸로 추정되는 확진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유럽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41명이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미국 등 미주 지역인데 지금 5명입니다. 미국과 유럽 영향 받기 시작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붉고 노란색의 중국과 아시아 국가가 대다수였던 것과는 달라진 양상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현재 스페인은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요. 미국과 이란 그리고 독일도 모두 19,000명에 이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4만 7천여 명인데요. 사망자도 4천여 명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부터는 유럽 입국자 전체에 코로나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지금 특별한 경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먼저 대구, 경북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다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어제 저녁에는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또 이번에는 다른 경북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온 거죠?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경북 경산의 서요양병원입니다.
이 요양병원에는 환자와 종사자 등 328명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그제 간호조무사가 처음 확진되자 전수조사가 시행됐는데 조사 결과 모두 34명이 더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로써 서요양병원의 확진 환자는 입원 환자 27명, 종사자 8명 등 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29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대실요양병원에서도 어제 하루 5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병원에선 지난 18일 간호사와 조무사 등 2명이 처음 확진된 뒤 그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환자 등 5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대실요양병원의 확진자는 모두 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은 대구시가 지난 1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고위험 집단시설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의 전수조사 대상자는 33,600여 명으로 지금까지 87%에 대해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루 사이 사망자도 늘었다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어제 기준 모두 102명인데 이 가운데 97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제만 대구에서 92살과 84살 남성 등 6명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졌습니다. 경북에서도 봉화 푸른요양원의 90대 여성 1명과 80대 여성 1명 등 2명이 숨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선 어제 하루 8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대구에서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중증 환자는 3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6살 환자가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폭풍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치 비율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완치자는 어제 기준 모두 1,921명으로 전체 확진자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 새롭게 격리 해제된 사람도 대구 경북에서만 260명으로 어제 기준 닷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완치자가 늘어 병상 확보에 한층 여유가 생기면서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대기 중인 환자도 처음으로 100명대로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요양병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뒤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조만간 입소 대기자는 모두 없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진입니다. 네, 이어서 수도권 상황입니다. 수도권 역시 한 요양원을 중심으로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철호 기자, 수도권 확진자 현황 어제와 많이 달라졌나요? 네,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한 서울 지역 확진자는 어제보다 15명 늘어난 314명입니다. 경기도는 12명 늘어난 321명, 인천은 4명 증가해 40명입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31명 늘어 675명입니다. 서울에서는 특히 해외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는 구이동에 거주하는 21살 남성이 이달 18일 캐나다에서 귀국한 뒤 어제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구에서는 고덕동에 사는 40살 남성이 이달 17일 필리핀에서 귀국한 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를 발병 원인별로 따졌을 때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해외 접촉 관련입니다. 네, 앞서 대구 경북 지역서도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됐는데 지금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제 첫 확진자가 나왔던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효사랑 요양원에서 어제 4명이 더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3명은 80대 입소자고 1명은 60대 종사자입니다. 이 요양원은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 21명과 입소자 35명 등 모두 56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5명까지 늘어남에 따라 이 요양원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분당 재생병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역학조사관이 감염됐고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 요양병원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오전 상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수 진단 검사는 98.7%까지 진행되었고 남은 230명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검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어제 달성군 소재 대실요양병원에서 52명, 수성구 소재 시지요양병원 1명,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 1명 등 요양병원 3개소에서 5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실요양병원에 대해서는 6층과 7층을 동일 집단격리, 코호트 격리하였고 엘리베이터도 별도 운행함으로써 층간 이동을 금지하였으며 동일 건물 내 8층에 소재한 미주병원 7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 의료기관인 파티마 병원에서도 1명의 추가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병상 확보도 전국의 시도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 종교 행사에 따른 감염병 확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대 종단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자발적으로 종교 행사 중단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와 종교단체에서 주말 행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어 주말 동안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경찰청과 협조하여 신천지 교회와 관련 시설 등 총 77개소에 대하여 51명, 경찰 26명, 대구시 25명으로 51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실시됩니다. 신천지 관련 시설은 매 2시간마다 전수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무시하고 종교 행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집회 행사 금지 명령 고지 후 해산 조치할 예정입니다. 종교 행사는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여 감염병 대량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교회와 그리고 종교 단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집합 예배 등 종교 행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대구시장 발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지금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대구 경북 지역은 거의 끝난 걸로 보이네요. 네, 상당수 많이 진척된 것으로 네. 보입니다. 한 98.7%가 지금 완료가 됐고 한 230명에 대해서도 오늘 중에 검사가 이제 완료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과정에서 대구 대실 요양병원에서 한 54명 정도, 52명 정도가 발생했고 그 외에 뭐 네네. CG 요양병원이나 다른 데까지 다 합쳐서 지금 한 54명 정도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 집단 격리,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 조치를 갖다가 네.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병원인 파티마 병원에서도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대구시장은 주말 종교 행사를 대비해서 지금 네네. 5대 종단이 행사 중단에 동참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여나 또 혹시 몰라서 내일 특별 합동 점검을 또 나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거기서 만약 예배나 아니면 집회를 갖다 만약 하는 경우에는 금지 명령을 고지한 후에 그리고 해산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골자입니다. 네. 주말 동안 지금 종교 시설들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에 나서겠다 이랬는데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도 점검에 나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일요일 내일 많은 종교 단체들이 행사를 갖다가 또 많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긴 네. 하지만 또 일부 행사를 하게 되면 일부 집회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결국은 이 아주 안 지키는 일부 단체를 통해서 또 바이러스가 또 전파되고 집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가 각별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정부가 요양병원에 등지에서 소규모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니까 구상권 청구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은 지금 요양병원에서 사실은 이제 여기
요양병원의 이 감염 관리 감독하는 사람 한 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또 네. 발열 체크를 하도록 하고 외부인을 제한하고 그리고 네. 또 매일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발열이나 이런 체크들을 기록하게 하고 하는 이런 조치들을 갖다가 당부를 했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지 않고 여기에 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구상권을 청구해서 네. 그것들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다 물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 재생병원 같은 경우에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했다. 아까 앞서 발표에도 이야기가 됐는데요. 경기도에서 고발 조치하기로 한 건가요? 일단은 이 분당 재생병원은 고발 조치를 이제 이미 한다고 발표를 네. 했고요. 사실 분당 재생병원 같은 경우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게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발생해서 접촉자를 갖다가 분류하고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아니면 불성실하게 응했다는 그 정황들이 상당수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역학조사관도 확진이 되고 또 경기도에 지금 단장도 또 접촉자로 분류돼서 지금 보건 대응 단장도 지금 접촉자로 분류돼서 활동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고소를 네. 하고 또 구상권까지 청구를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새로 들어온 소식인데 이 코로나19 확진된 어린이에 대해서 치료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한의학회의 국제학술지 JKMS에 네. 게재된 내용인데요. 국내 첫 어린이 환자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11살 어린이 환자가 처음 확진돼서 그때도 좀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확진된 어머니하고 접촉한 뒤에 이제 자가격리 중에 있다가 한 13일 뒤에 확진된 경우입니다. 네. 당시에 37.7도의 미열이 있었고 가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가벼운 폐렴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아이한테 의료진은 증상이 그렇게 경미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쓰지 않았고 예. 그래서 입원 15일 만에 퇴원한 그 결과를 갖다가 보고서로 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가 이렇게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는 것을 확인한 건데 사실 네. 중국에서 나왔던 그 데이터가 국내에서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왜 이렇게 경증일까 이렇게 그 연구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이의 면역 체계는 좀 어른하고 좀 달라서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이 급성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증상이 아이들은 경미하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네. 돌아다니게 되겠고 또 가족이나 밀접 접촉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려진 계약 연기 조치는 타당하다 이렇게 예. 또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 가족 구성원 한 명을 갖다 간병인으로 정하도록 지금 네. 지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 이런 조치들은 합당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이렇게 간병인으로 지정된 이 가족 한 분은 개인 보호 장구를 잘 해야 되고 또 이 가족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가족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어린이 통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확진자 8천여 명 중에 10대 이하는 이하. 네. 556명으로 전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역 당국이 내놓은 자료 가운데 조금 더 이 연령대를 세분화해서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보시면 0세에서 2세까지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29명입니까? 그러니까 2살 이하 어린이만 그 영유아만 해도 예. 29명이 지금 있고 그리고 3세에서 6세까지는 31명, 그리고 네네. 7세에서 12세까지는 101명, 그리고 13세에서 15세까지는 90명, 그리고 16세에서 18세까지는 133명인데 그래도 가장 많은 거는 그래도 10대 이상이 그래도 많긴 합니다. 20대가 지금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비율적으로는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네. 20대가 가장 많고 10대 이하만 또 봤을 때는 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6.3%고 20대 네네. 이상의 비율, 20대의 비율은 지금 현재 한 28% 정도가 됩니다. 28%요. 그러니까 20대가 가장 많은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비율이 지금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현재 지금 20대의 비율이 방금 28% 정도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40, 50대, 50, 60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중장년이 가장 환자가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국내의 경우에는 20대 환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사실 초반에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돼서 20대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통 여겼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을 제외하고 봐도 20대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네. 이게 어떤 이 교회의 변수를 제외하고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좀
독특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좀 사회적으로 더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이게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라고 초반에 많은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이 증상이 주의하지 가볍다 않고, 보니까 또 네. 해열제 먹고 또 예. 증상이 가볍다 보니까 더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예, 더 예. 확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20대가 또 대중 이용시설, 뭐 대중교통도 이용하고요. 네네. 또 다중이용시설, 쇼핑몰이나 또 극장을 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데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또 조용한 전파자의 위험 가능성이 상당수가 20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좀 방역 당국이 20대의 맞춤형으로 좀 맞춤형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 연령대에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실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나요? 지금 사회적 어떻습니까? 거리 두기가 지금 벌써 한 3, 4주째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20대의 맞춤형으로 이제 거리 두기를 네. 특별히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휴교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구체적인 안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17세 청소년 사망 논란으로 그 대구 영남대 병원에 방역 당국이 전문가를 파견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벌써 이제 17세 소년이 숨진 거는 결국 코로나19 확진은 아니었다라고 네네. 이미 결론은 일단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그 여러 차례의 검사 과정 중에서 한 차례 소변에서 약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영남대 병원과 또 보건당국과 방역당국이 좀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약한 양성이 나온 게 과연 어떤 실험실상의 오류인 건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은 또 다 없는 건지에 대해서 네. 지금 방역 당국이 실제로 이제 실사를 나가서 확인해 보고 또 네네. 영남대 병원 측하고도 또 얘기를 한 결과들이 추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홍콩에서 반려견이 다시 한번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사례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이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이 됐는데 그 네. 사람이 키우는 애완견이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물론 홍콩에서 지금 반려견에서 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게 지금 2차례입니다. 이번이 2번째인데요. 사실 이 코로나19 반려견, 그러니까 코로나19에 확진된 이 반려견이 정말 몸속에서 병이 있어서 예. 확진이 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 확진자하고 그 생활이 밀접하게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환자분이 내뿜는 이런 바이러스의 비말들이 묻어 있어가지고 네. 묻어있던 검사 결과가 나온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확인된 바는 네, 맞습니다. 없죠. 예. 하지만 이제 반려견을 만약 코로나19에 좀 확진이 된 분들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발열이 있거나 기침 증상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의심 네. 증상만 있는 분들인데 본인이 집에 있는 반려견을 키운다. 이럴 때는요, 이 반려견을 좀 다른 가족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맡겨놓는 좀 네. 지혜가 필요하고요. 네네. 근데 불가피하게 본인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할 경우에는 본인이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네. 손을 항상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반려견을 좀 돌보는 이런 조언들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도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외부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자료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갖다가 실제로 공기 중에다가 고농도로 뿌렸을 네. 때, 그러니까 분무했을 때 그 에어로졸 상태에서 몇 시간 정도 존재하는가를 봤더니 한 최소 3시간 정도 네. 유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공기 전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예. 실험실의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바이러스를 분사했을 때 네네.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표면에 물체 표면에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험도 했는데요. 직접 바이러스를 갖다 고농도로 떨어뜨리고 나서 시간대별로 네.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정도로 있는 바이러스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배양 검사를 해본 겁니다. 네네. 실제로 봤더니 포장지 그러니까 카드박스라고 하죠. 네. 카드박스 그러니까 택배 이런 종이에는 한 하루 정도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스테인리스나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이 플라스틱 표면에서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오래 최장 3일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좀 특이했던 거는요. 이 구리 표면에다가 바이러스를 갖다가 떨어뜨렸을 때는 한 4시간 이후에는 다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혹시 의류에서는 얼마나 오래 사나요? 의류에 대해서는 연구한 것들이 아직 없어서 하지만 네네. 의류는 어떤 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공기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장시간 어떤 표면보다는 오래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에서 이렇게 좀 사멸의 효과가 좀 빨랐던 거는 구리 표면에 이온화된 성분 때문에 네. 그 이온화되는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결국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거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을 갖다가 알코올 소독제로 깨끗이 문질러서 닦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 하나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플라스틱이나 손잡이 이런 어떤 스테인리스 스틸 손잡이 같은 걸 만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손을 씻기를 자주 씻어야 철저히 하고요. 씻어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열심히 소독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휴대전화는 계속 항상 들고 있고 네. 계속 만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도 소독을 하는 게 중요한데 휴대전화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경우는 없다 보니까 네.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신경 써도 되긴 하지만 소독을 자주 하는 거야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알코올 솜으로 예. 닦아주기만 하면 바이러스는 뭐 거의 다 사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코로나19 유행, 지금 유럽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렇게 언제 꺾이고 잠잠해지나 계속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네. 계속 숫자가 두 자릿수를 이어가다 오늘은 또 세 자릿수가 되고 네네. 이게 한 자릿수로 떨어져야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한 100명을 갖다가 전후로 해서 증감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150명 됐다가 80명 됐다가 예. 50명 됐다가 또 다시 100명 됐다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네. 다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00% 해주면은 정말 한 자릿수로 줄일 수가 있는데 네. 일부 집회나 일부 단체나 집회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갖다가 강행하는 경우에 요양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한 군데서 또 다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 숫자가 보시면 벌써 몇십 명 이상씩 발생하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두세 군데만 있어도 벌써 100명을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중요한 이유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아직 이런 것들이 잡히려면 계속 100명 내외 안팎으로 환자는 계속 계속 유지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앞서 그래픽으로도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수치를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전현우 기자,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가 됐는데 이 지역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147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69명, 경북 40명, 서울 15명, 경기 12명, 인천 4명, 충북에서 1명이 늘었습니다. 또 국내 입국 과정 중 검역소에서 확진 사례가 6건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8,799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8명 늘어나 102명이며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은 1.16%로 나타났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379명 늘어 2,6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어제만 대구 요양병원에서 52명, 경북에서는 32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일부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네,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방역 절차가 강화가 됐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내일 0시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치료시설에 보내지고 음성이 나와도 14일간은 집이나 시설에서 지내야 합니다. 또 자가격리 명령서가 발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받게 됩니다. 다만 관광이나 출장 등 짧게 체류하는 외국인은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별도의 격리 없이 보건소에 전화 관리를 받게 됩니다. 네, 또 이란에서 귀국한 교민들 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나왔죠?
네, 맞습니다. 지난 19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란 교민과 가족 80명 중 유증상자는 2명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 유증상자 2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는데요. 무증상자 가운데 1명이 양성으로 진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성으로 판정된 1명은 성남의료원에 이송됐고 나머지는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이고 지난 9일 초대형 방사포 3발을 쏜 뒤 12일 만입니다. 보도에 한승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북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45분과 6시 50분쯤 북한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410km, 고도는 약 50km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일과 9일에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12일 만이고 올해 들어서는 세 번째입니다. 합참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하강 단계에서 요격을 회피하기 위한 상승 기동을 한 점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해 2차례 발사한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불리는 전술지대지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오늘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부전선 대연합부대의 포사격 대항 경기를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평시 훈련을 실전 훈련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밝혀 오늘 미사일 발사가 이 훈련의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이어서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확진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검사는 여전히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얼마나 어려운지 미국의 한 승차진료소 현장을 금채령 특파원이 가봤습니다. 이곳은 미국 버지니아주의 문을 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 진료소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이 검사 차량 외엔 일반인과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원 확인 장소에선 창문을 열어선 안 됩니다. 의사 소견서 그리고 신분증을 차례로 보여주고 사전 등록 여부가 확인돼야만 진단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막연히 왔다가 방향을 돌리는 운전자도 적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어도 먼저 병원에서 단순 감기가 아닌지를 확인한 뒤 또다시 전문가 문진등을 거쳐야만 진단키트 검사가 가능한 상황. 하루 검사 건수는 100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전 검사를 거친 예약 신청자만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일부 승차 진료소가 한산한 상황이 된 겁니다. 현재 미국 내 확진자 수는 현지 시간 20일 오전을 기준으로 16,000명을 넘어선 상태, 사망자도 200명이 넘습니다. 파우치 미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진단키트 확보와 별개로 현재 진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is that a way of saying we are not yet at a point where we are meeting the demand pressure? Well, the answer is yes, John. We are not there yet because otherwise people would be never calling up saying they can't get a test.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진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 현재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있는 것인지 정확한 파악이 힘든 상황입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KBS 뉴스 금차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4천만 주민의 외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자택 대피령이 내려져서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뉴욕주도 100% 재택근무 명령을 내리는 등 확진자가 늘어나는 주에서 속속 사실상의 봉쇄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최대 주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실상의 봉쇄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구 4천만의 캘리포니아주는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자택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We direct a statewide order for people to stay at home. That directive goes into force in effect this evening. 식료품점, 약국, 주유소, 은행 등
필수적인 사업장만 문을 열고 이곳에 가려는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면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겁니다. 소매업소 등 대부분의 회사 사무실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식당, 카페 등에선 포장 배달은 가능합니다. 미국 뉴욕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필수 사업장에 대해 100% 재택근무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주민들에겐 외출 금지를 권고하는 사실상의 자택 대피령을 내린 겁니다. I know that we're going to put people out of work with what I did. I want to make sure I don't put them out of their house. 미국에선 하루 수천 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확진자가 확산하는 주에선 주민들의 이동을 막는 사실상의 봉쇄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